이 시간에는 농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제가 예전에 관양을 혁신도시 들어갔을 때 혁신도시 보상을 받은 분들이 대토를 하죠. 현풍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그 시절에는 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산, 와촌 쪽으로 거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접하면서도 금액이 저렴했는 농림지역 대토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 저는 농림지역을 굳이 사달라 하면 사줬지만은 농림지역보다는 관리지역, 관리지역보다는 자연녹지, 자연녹지보다는 생산녹지 위주로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요. 농림지역이든 생산녹지든 대부분 여기 현재 보시는 것 같이 필지 정리를 딱딱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마지기가 약 200평 정도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한 노트 600평, 1200평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그렇게 평수가 구분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력이 되면 관리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대토를 하시더라도. 그리고 관리지역 금액이 정 안 된다 그러면 자연녹지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지역 조례마다 물론 틀리지만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40%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생산녹지나 일반 농림지역 대부분 건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무주택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부분 건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듯반듯한 땅들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못생겼죠. 이런 것들을 다 토지이용 확인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농림지역에도 지능이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로 대부분 될 겁니다. 보호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하고 똑같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같은 경우 노트로 나와 있는 이런 땅을 사실더라도 길이 있는 쪽을 무조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길이 있는 쪽을 사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생산녹지 관리지역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길이 있는 부분을 사야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길이 막히는 부분보다는 통과되는 대로 도로의 길을 물고 있는 땅을 사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쪽에 가다가 막히는 쪽, 길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적도상에서는 이렇게 길이 없지만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길이 있습니다. 약 2m에서 1m 정도 길이 있는데요. 옛날부터 20년, 30년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해왔는 길들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그 땅 지주의 동의는 받아야 되겠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득해야 됩니다. 우연찮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와촌을 보는데요. 와촌 경제자유구역이 2020년 도시계획상에 벌써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대 주변 쪽에 대부분 땅들을 거래를 제가 많이 했고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무조건 길을 물고 있는 땅을 사거나, 절대 농지보다는 자연녹지 관리지역이 좋다. 그리고 생산녹지 정 안되면 생산녹지라도 사라. 생산녹지는 뭔가 하면 주변에 포화 상태가 되면 그 농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푸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그게 생산녹지입니다. 그래 풀기 위해서 준비해 놨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더욱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 많이 파셨어요. 팔았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똑같은 땅이 이렇게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때 저보다 나이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31살 정도 됐으나 그럴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저희 사무실에 같이 일을 하는 직원분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10살 넘게 많았죠. 근데 그분은 아티즈를 타고 똑같은 땅을 소개를 시켜줬고, 저는 다른 땅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 땅을 소개시키면서 이 땅이 제일 낫다, 이걸 사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우연하게 들었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분은 소개를 시켰을 때,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이면 당신이 사서 돈을 벌고 차를 바꾸지, 왜 지금 그런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냐. 저는 물론 그거보다는 좀 좋았는 차를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깔끔하게 옷을 입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양복을 좀 많이 입었었죠. 근데 지금 좀 많이 틀리지만, 농지 할 때는 저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논두렁에 차도 박히고 실제 이 땅이 저 땅인지 몰라서 엄청나게 헤맸는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 부동산에서 돈이 많으면 저는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사실상.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어차피 제가 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 있으면 100억 뭐 몇십억 잠깐 벌고 몇십억 있으면 100억 잠깐 법니다. 그건 돈 번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대를 거래를 좀 많이 했는데 뭐 묻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절대 농지보다는 뭐 자연 녹지, 뭐 땅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자꾸 따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 길 물고 있는 요게 관리지역, 이거는 주거지역이네요. 주거지역인데 보통 관리지역도 노란 색깔로 표시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을 사시고 관리지역을 못 사면은 자연 녹지라도 사시고 자연 녹지를 못 사면은 생산 녹지라도 사시라는 거죠. 여기 생산 녹지를 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산 녹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포화가 상태가 됐을 때 풀기 위해서 준비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물고 있는 땅을 사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왕이면 넓은 길을 물고 있는 쪽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땅이 평평하게 같이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의 땅을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경사가 나고 기본적으로 고도 차이가 약간 난다면 실제 그쪽으로 해서 나중에 건축을 하거나 향후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 저는 여기 반야월 혁신도시 보상을 받았을 때 제가 사드리는 땅은 여기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6만원, 7만원, 기본적으로 자연녹지 관리지역 12만원, 14만원 이렇게 제가 사드렸는데 제가 지금 금액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거래가 됐는 거 보면 59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웃기게도 이 쩌떨이 땅은 또 14만원 분이 거래가 안 됐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배수로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롱로 길이고요. 야, 진짜 제가 이걸 물론 저는 절대 농지는 안 사고 생산 녹지 위주로 샀겠지만은 절대 농지를 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네요. 67만원.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지? 28만원, 44만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눈티 맞았는 것 같아요. 못 모르고 대토를 했거나 눈티를 맞았다. 생산 녹지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생산 녹지도 농로기를 몇 메다 물고 있는지 해봐야 경운기 하나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천 경마장이 들어온다 해서 이쪽이 교대리인데요. 교대리 쪽으로 해서 생산 녹지 저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팔았는 금액들이 교대리 포대밭이죠. 영천의 포도밭. 포도밭을 제가 그때 뭐 8만원, 9만원, 10만원부터 시작해갖고 14만원. 최고 비싸게 팔았는 게 17만원까지 제가 팔았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땅을 찍었습니다. 일명 계약금을 걸거나 아니면 작은 땅을 산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제가 어느 정도 투자에 열정이 있었고, 물론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사는 분들은 다 잘 샀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취락지역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동네들이 많은데요. 거기 대부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지금 다 생산녹지입니다. 아직까지도 18만원, 14만원 거래가, 14년에 거래가 됐네요. 지금 40만원대, 29만원대, 25만원대, 20만원, 15만원. 요만원 정도 땅은 보통 우리가 300평 미만에 주말 농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300평 미만 같은 경우는 일반 농지원부가 필요 없이 주말 농장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도 일부 거래는 좀 되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너무 부동산을 일찍 배웠고 그러면서도 각종 저한테 많은 소스와 배움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제 저보다 나이가 최소 10살 이상의 형들이었는데요. 먼저 농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린 사람들이 손을 잘 안 댑니다. 그런데 저도 일찍 농지를 배웠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그만큼 한여름에 땡볕에도 전단지를 붙이고 노력했기 때문에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에도 차도 박혀봤고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이게 이업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 구독자분들도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은 일단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 돈을 잘 보면 네가 사지 왜 사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돈 많으면 물론 안 팝니다. 제가 다 사서 금액 팔긴 팔아야죠. 얼른 팔아야 되니까 1차냐 2차냐 3차냐 지금
기본적으로 땅은 대부분 세 바퀴가 돈다고 합니다. 이슈가 있으면 세 바퀴가 도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이 농지하고 뭐 개발 호재하고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아파트를 갖다 댄다면 아파트 호재가 지금 실질적으로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1차에서는 벌써 해먹고 나갔지 않습니까? 투자자들, 투기꾼들이 해먹고 나갔으니까 지금 2차적으로 어느 정도 바람이 부는 건 아니죠.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뭐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3차까지 올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죠. 지금 농지 같은 경우는 뭐 농지를 더 이상 주택이나 똑같이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주요 요인은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경제자유국이라고 해서 제가 일대에 주변에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품 물고 팔았습니다. 만약에 금액 안 오르면은 제 손에 장을 치신다고. 그 시절에 왜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열정은 있었는 것 같고요. 농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뭐 책을 보고 읽는 정도는 아니죠.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정도의 얘기들이 되니까 이 정도 빠르게 말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세월아 내월아 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농지는 농지대로 투자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지금 분위기는 아파트 분위기로 또 투자하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것에 투자할 곳은 다양하게 있다. 가장 중요하게 농지를 투자하는 분들의 메리트가 뭔가 하면 일단 땅이 7만원 8만원이면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도 말씀 안 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임야는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또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지 싶은데 일단 7만원짜리를 뭐 10평 삽니까? 100평 삽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000평, 2000평, 3000평씩 다 사죠. 그럼 5000평을 샀든 1만평을 샀든 만원만 띄워도 금액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임야, 산도 똑같습니다. 산도 길을 물고 있는 걸 무조건 사야 되는데 산은 규제가 좀 많죠. 기본적으로 산 속에 뭐 있는 묘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산 같은 경우는 또 흙도 중요합니다. 마사토냐 찰흙이냐 뭐 진흙이냐 뭐 이런 형태의 그걸 사서 다시 되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을 개발하면서 산도 마찬가지 자연녹지냐 관리진영이냐 농림지역이냐. 저는 농림지역에도 지능이 있고 보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능은 절대 사면 안 된다. 절대 농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보호는 보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절대 농지 농림지역의 보호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도로를 접하고 있는 접근면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산 같은 경우는 함부로 잘 못 사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막 팔아먹었는데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 사면 막 진짜 뭐 폐가망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보면 부동산을 하시면서 땅도 잘 모르면서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가 차는데 그만큼 안 돌아다니서 합니다. 자, 땅 보는 법을 말씀드리면은 위성지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은 무조건 현장에서 보고 위성지도로 봐야 되는데 항상 뭐 토지 이용 확인은 또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밟아봐야 됩니다. 땅은 무조건 밟아보고 사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번지수가 하나가 있다. 105번지가 있죠. 그러면 길에서부터 세려야 됩니다. 그리고 길에서 세려는데 요 노트로 나와 있는 필지들이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 땅이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땅하고 주인이 서로 거래를 하면서 합의를 했는 경우도 있고 멀리 지적도상에서는 뭐 당연히 이래 나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걸 합쳤는 농지인지 아닌지 도를 뭐 이렇게 경계를 줘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세려서 이게 몇 번째 땅의 필지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요. 욕심만 많고 기본적으로 지식도 없고 돈 욕심만 있어서 뭐 현장도 안 가보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겠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없었어요. 농사하면서. 대부분 저보다 뭐 10살 이상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땅도 뭐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고 팔아먹고 뭐 참 별의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제가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뭐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부동산은 각종 투자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성향들도 틀리고 그리고
부동산도 전문적으로 아파트 전문이냐, 빌딩 전문이냐, 상가 전문이냐, 농지 전문이냐, 그리고 뭐 임대 전문이냐. 다 그렇게 나뉘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사실 어째 따지보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밟아와 와서 뭐 이 정도 뭐 머리가 굵었는지는 몰라도요. 사실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금액을 뭐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하고 다 팔았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제 입맛대로 그냥 뭐 생각나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성격 자체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깔끔한 성격이고요. 일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는 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이 되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대부분 땅을 구입하거나 상가 건물 대부분 구입했는 분들이 저 때문에 잘못 샀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저 때문에 잘 샀는 분도 잘 샀다고 전화 와서 선물 하나 가져온 분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내 탓이고 잘하면 지 탓인 줄 압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농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투자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딱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개 또 맞춰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좋겠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친해졌을 때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거고요. 언제 봤다고 그전 전화 하나 해갖고 뭐 그런 식으로 묻는 거는 성의도 안 됐을 뿐더러 경우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농지는 투자를 하셔라 하는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